이상조의 행복한 음악 이야기. 네, 이번 시간은 뮤직 스토리텔러 이상조 선생님이 들려주시는 음악 이야기와 함께하는 시간이죠. 이상조의 행복한 음악 이야기 시간입니다.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상조입니다. 네, 오늘은 바로 한 달에 한 번씩 있는 기다리는 그날입니다. 그렇죠. 초대 손님을 모셔서 신청곡을 함께 들어보는 코너 속의 코너, 내 마음의 노래 시간이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지역의 문화예술가분들이 나와서 개인의 경험이나 사연 그리고 선곡한 음악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자, 그럼 코너 속의 코너, 내 마음의 노래 2019년 6월의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상조의 행복한 음악 이야기.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에는 지역의 문화예술인들을 초대해서 그분들이 사랑한 음악을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초대 손님으로 샌드 아티스트 김소희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샌드 아티스트면 그 요즘에 제가 그 행사 이렇게 장에 가끔 가면 그 공연으로 샌드 아트 하는 거를 봤거든요. 그렇죠. 아마 그 보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이렇게 화면에서 이렇게 막 착착착착 해가지고 막 사람 나오고 또 이렇게 막 모래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거 맞죠? 네. 아, 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샌드 아티스트는 모래로 그림을 만들어가며 이야기를 들려주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아, 저는 샌드 아티스트 공연만 보고 뒤에서 이제 나오시진 않잖아요. 아, 이렇게 생기셨군요. 하시는 분들이 그렇군요. 아니, 어떻게 처음에 샌드 아트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최근에 막 나오지 않나요? 네, 맞아요. 네네. 샌드 아트라는 분야가 대중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한 게 한 10년 정도 됐는데요. TV에서 샌드 아트 공연하는 것을 보고 관심이 있던 차에 청주에서 샌드 아트 교육이 열려서 참여하게 되었고 그때 교육 받은 것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됐습니다. 한 7년 정도 된 것 같아요. 7년 네. 정도면 이제 완전 전문가시겠네요. 네. 네. 그러면 그림에도 이제 또 우리가 분야가 있고 음악도 뭐 R&B부터 시작해서 뭐 많지 않습니까? 그 샌드 아트도 그런 어떤 장르나 분야가 있나요, 따로? 샌드 아트에는 특별히 구분은 없고요. 다만 샌드 아트 초창기에는 음악과 모래로만 표현을 했다면 최근의 트렌드는 나레이션을 넣는다든지 영상 편집을 통해서 짧은 시간 안에 좀 더 많은 이야기를 담기도 합니다. 네. 저희가 이제 라디오만 아니면 이 시간에 뭐 이렇게 좀 샌드 아트를 한번 보고 싶기도 하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자, 오늘은 이제 그 선생님과 함께 선생님이 선곡해 주시는 노래를 듣는 시간이에요. 자, 오늘 첫 곡으로 어떤 곡을 선곡해 오셨을지 궁금합니다. 네, 첫 곡은 메탈리카의 노래 더 엄포 기분을 골랐습니다. 아니, 메탈리카 하면은 예. 그 뭐 헤비메탈 제가 이건 알고 있거든요. 헤비메탈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제 느낌상 굉장히 차분해 보이시는데 어떻게 첫 밤부터 이렇게 또 세게 이렇게 치시네요. 네, 저는 음악을 장르 구분 없이 그때그때 느낌이 통하는 음악이면 듣는 편인데 메탈리카 음악 중에는 5집 앨범만 즐겨 듣는 편이에요. 네. 고등학교 때까지는 락이나 메탈을 즐겨 듣지 않았었는데 재수를 하던 시기에 이런 종류의 관심을 가지게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음악이라는 게 사람의 마음을 바꿔주기도 하잖아요. 제가 사실 많이 소심한 편인데 당시에 이런 음악을 들으면서 해방감이나 자유로움을 느끼고 위로가 됐던 것 같아요. 여기서 또 선생님이 등장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메탈리카는 헤비메탈 맞죠? 맞습니다. 예, 헤비메탈의 아주 대표적인 밴드고요. 네. 1983년에 1집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89년부터 2008년 사이에 빌보드 싱글 차트에 등장을 하는데요. 40위권 안에 총 7곡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명성에 비해서는 싱글 차트에서의 성적은 그리 좋지가 않은데요. 하지만 이러한 싱글 차트 순위와는 별개로 음반 판매량은 엄청난데요. 지금까지 총 1억 3천만 장이 넘게 판매됐다고 합니다. 네. 한 10장 정도 앨범을 발매했으니까 앨범만 발매하면 1,000만 장 이상 팔린 거죠. 헤비메탈계에서의 그 메탈리카의 위상을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 김소희 선생님이 선곡하신 노래는 사실 저도 좋아하는 곡인데요. 1991년에 발표된 소위 블랙 앨범이라고 불리는 5번째 앨범에 수록되어 있는 곡이고요. 이 앨범은 미국에서만 1,600만 장, 전 세계적으로는 3,500만 장이 넘게 판매되면서 이듬해에 있었던 그래미 시상식에서 최우수 메탈 퍼포먼스 부분을 수상하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 앨범은 앨범 차트 1위까지 올라갔고요. 아, 대단한 곡이군요. 네. 그러면 어떤 곡인지 궁금한데 우리 김소희 선생님이 많이 소심한 편이신데 이 음악을 듣고 해방감과 자유로움을 느끼셨다고 했는데 어떤 노래인지 들어보겠습니다. 메탈리카의 The Unforgiven 함께 듣겠습니다.
네, 메탈리카의 노래 더 Unforgiven 듣고 왔습니다. 자, 오늘은 샌드 아티스트 김소희 선생님을 모시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선생님 처음에 이제 샌드 아트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직접 이제 하시면서 관객들을 이제 만나게 되셨잖아요. 실제로 해보니까 어떠셨어요? 뭐 생각보다 어려웠거나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다, 매력적이다 이런 것들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네. 처음에는 단순히 모래로 그림을 그리면 되겠지 하고 생각했었는데 모래를 펼치는 공간인 라이트박스, 캠코더, 그리고 연결선이 각 공연장마다 다르다 보니까 호환되는 장비가 달라지는데요. 제가 좀 기계치다 보니까 네, 모래로 표현하는 일보다 이런 부수적인 일들이 더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더 매력적이었던 거는 짜여진 스토리에 음악을 편집해서 넣었을 때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더 감동적으로 작품이 나왔을 때는 제가 마치 애니메이션 감독이 된 것 같은 희열이 있는데요. 이건 정말 큰 기쁨이고 보람입니다. 근데 청주에서 지금 활동하시는 건가요? 네. 뭐 꼭 청주에서만 하시는 건 아니겠지만 주로 청주를 기반으로 해서 전국으로 다니고 있어요. 그럼 제가 청주에서 한 몇 군데에서 한 2번 정도 봤거든요. 그래요? 근데 혹시 이 얼굴을 못 보니까 그렇죠. 하셨을 수도 있었겠네요. 제가 2번을 보면서 2번 다 울었거든요. 그래요,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어떤 것 때문에 울었냐면 그때 뭐 울었다기보다 눈물 이렇게 살짝 그 부모님이 처음에 이제 어렸을 때 태어나서 그다음에 그 성장, 그다음에 이제 서로 사랑하고 결혼해서 아기 낳고 그다음에 나이가 들어서 자녀를 이렇게 지그시 바라보고 이런 모습의 어떤 부모님의 모습이 다 나와서 네. 굉장히 또 감동이 있었던 그 방금 말씀하신 뭐 내레이션과 음악이 있었거든요. 혹시 그런 거 하셨나요? 네, 저도 제 작품 중에 이제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엄마가 태어나서 아이를 키우면서 이제 가족이 아이와 함께 성장해 나간다는 그런 그건가 보다. 네. 와. 그분이셨군요. 네, 저를 눈물 나게 했던. 감사합니다. 그 작품은 네. 제가 대본도 직접 쓰고 그리고 나레이션도 직접 입혔던 작품이에요. 네. 여기서 이렇게 또 뵙게 되네요. 다음 곡 빨리 가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다음은 어떤 선곡 해오셨나요? 네, 동물원의 세상 속의 친구라는 노래를 골랐습니다. 이 곡은 또 어떤 사연이 있으신가요? 네, 이 노래를 즐겨 듣던 때가 20살 무렵이었던 것 같은데요. 이 노래가 담겨 있는 동물원 2집 앨범은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다 좋아하는 노래고요. 계속 반복해서 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저는 서정적인 음악도 좋아하지만 음악을 들으면서 자유로운 느낌이 든다든지 가사가 철학적이라든지 위로를 준다든지 하는 그런 노래들을 많이 좋아하는 편인데요. 세상 속의 친구라는 노래도 같은 이유로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김소희 선생님께서 선곡해 주신 동물원 2집의 세상 속의 친구 듣겠습니다. 파란 하늘이 유난히 맑아서 좁은 세상에 불련한 새처럼 모두 낡은 기억을 이제는 몰아내고 싶어. 잦은 슬픔을 지금은 모두 안녕. 창백한 거리를 달려가고 싶어. 드러나지 않는 가슴 속 마음 가득해도 어두운 조명에 얼굴 적셔보고서 아무 말도
하지 않던 나의 친구여 잦은 슬픔은 지금 모두 안녕 흐르는 시간에 씻긴 탓인지 되새간 추억은 너무 지쳐 파란 하늘 위로 날아가던 새들의 노랫소리를 듣고선 자유롭다며 부러워하던 친구여 비가 내린 여름날 하늘에 드높게 걸친 무지개를 보고 부르던 함성은 전깃줄 위에 윙윙거리네 별은 어둠에 유난히 빛나고 사정을 알리는 시계 소리에 잠이 깨어 낡은 기억은 이제는 몰아내고 싶어 잦은 슬픔은 지금은 모두 안녕 흐르는 시간에 씻긴 탓인지 되새간 추억은 너무 지쳐 파란 하늘 위로 날아가버린 새들의 노랫소리를 듣고선 자유롭다며 부러워하던 친구여 비가 내린 여름날 하늘에 드높게 걸친 무지개를 보고 부르던 함성은 전깃줄 위에 윙윙거리네 네, 동물원의 새장 속의 친구 함께 들으셨는데 그 지금 노래 가운데 그 김광석 씨의 목소리를 들었던 것 같은데 네, 그런가요? 맞습니다. 예. 김광석 씨가 네, 원래 네. 동물원 출신이고요. 원래 동물원은 82년생 그 학교 동기들끼리 만든 밴드인데요. 김창완 씨라고 있잖아요. 산울림에. 네네. 예, 김창완 씨의 권유로 야 너희들 노래 괜찮은데 기념음반이라도 한번 내보지 않겠냐 이렇게 해가지고 88년에 1집을 발표하게 되는데요. 이 음반이 대중들로부터 큰 사랑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대학가에서는 굉장히 엄숙한 어떤 그런 노래들이 진지하고 엄숙한 노래들이 유행을 했었고요. 또 대중음악계에서는 굉장히 가벼운 사랑 노래들이 유행을 하고 있었는데 네. 이 동물원의 노래는 엄숙과 그 가벼움 그 사이 어딘가에 존재하는 그런 우리의 감성을 건드렸던 그런 가사와 멜로디를 가지고 들으면은 있었거든요. 좀 깨끗하고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그렇죠. 널 사랑하겠어. 그것도 동물원 예, 아니에요? 동물원입니다. 예. 진짜 노래 다 좋아요. 그렇죠. 김소희 작가님이 신청하신 새장 속의 친구라는 노래는 동물원 2집 수록곡이고요. 네. 가사가 정말 좋은데요. 파란 하늘 위로 날아가 버린 새들의 노랫소리를 듣고서 자유롭다며 부러워하던 친구여. 뭐 이런 가사가 좀 돋보이고요. 우리가 젊었던 날들에 가지고 있던 그런 꿈들을 생각나게 하는 아주 멋진 가사를 가지고 있는 노래인 것 같습니다. 네, 동물원의 새장 속의 친구 듣고 오셨고요. 이제 벌써 마지막 곡입니다. 아까 이제 방송 전에 잠깐 얘기를 나눴는데 드럼도 치셨다고. 아니 뭐 별별 거 다 하시네요. 네, 잘 치는 건 네네네. 아니고요. 제가 20살 무렵에 카페에서 뮤직비디오도 틀어주고 또 그걸 보기 위해서 카페를 가는 친구들도 많이 있었어요. 네. 네, 저도 음악 잡지를 정기 구독할 정도로 음악에 빠져 있었던 시기가 있었는데요. 그때 정기 구독하던 잡지에서 너바나의 커트 코베인이 인터뷰 기사를 읽었었는데 그 내용 중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음악을 듣는 데서 그치지 말고 직접 뛰어들어라. 그러니까요. 저도 뛰어 들어야 되는데 맨날 듣고만 있으니까요. 그래서 드럼을 배우기 시작한 거군요. 처음에는 전기 기타를 배우고 싶었는데요. 부모님께서 통기타를 사주시는 바람에 조금 배우다가 재미를 못 느끼고 그만두었고요. 나중에 대학교에 들어가서 밴드 동아리에 들어가려고 오디션도 봤었는데
또 시원하게 떨어졌습니다. 네. 네, 그리고 드럼은 나중에 직장 생활할 때 스트레스 해소도 할 겸 혹시 나중에 직장 밴드라도 결성되면 활동을 해볼까 하는 여러 가지 마음으로 시작했었는데요. 드럼을 하면서 다시 한번 깨달은 게 나는 그냥 음악을 듣는 사람으로 남아야겠구나 하는 사실이었습니다. 아니 왜요? 샌드아트를 하면서 이렇게 뭔가 손재주도 있으시니까 글쎄 그럴 것 드럼도 같은데. 왜요? 도저히 안 되겠나요?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됐는데 제가 엄청난 박치더라고요. 아, 네. 아니 근데 그걸 모르셨었나요? 네. 그거 모르기도 쉽지가 않은데. 그렇죠. 아마 그때는 아. 노래방이 없어서 그죠? 네, 네. 노래방이 네, 없어서 그렇죠. 그냥 네. 자기 박자에 맞춰서 노래를 하다 보니까 그쵸. 그런 것 같고요. 네. 저도 그런 비슷한 경험이 있는데 저희 어머니가 어렸을 때 이미자 노래를 굉장히 잘 부르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나중에 어른이 돼서 취직도 하고 그래서 동생들하고 이제 어머님을 모시고 회식을 했는데 네. 회식 끝나고 나서 어머님 노래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노래방을 모시고 갔는데 노래를 그렇게 못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처음 하셨어요? 예, 그래서 오. 아니 노래를 엄마가 잘했던 것 같은데 하고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이 박자가 그 자기의 박자에 맞춰서 노래를 하시면 굉장히 잘하는 노래인데 그 노래방 박자에 맞춰서 하시니까 그거 맞추느라고 노래 제 실력이 발휘가 안 되시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근데 드럼은 또 박자가 생명인데 그렇죠. 잘 포기하셨습니다. 네. 빠른 포기가 중요해요. 그래서 음악은 그냥 듣는 거로 네. 마지막으로 어떤 노래 함께 들어볼까요? 6월 말인데도 벌써 많이 더운 것 같아서요. 그래서 여름 노래들 중에 한 곡 골라봤는데요. 저는 여름만 되면 이 노래를 흥얼거리게 되는 것 같아요. 신해철이 무한궤도 시절에 불렀던 여름 이야기라는 노래를 골라봤습니다. 네, 여름 이야기 준비하면서 오늘 내 마음의 노래 초대 손님으로 샌드 아티스트 김소희 선생님 모셔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어떠셨나요? 네, 약간 떨리면서도 재미있었고요. 라디오에 나와서 이런 음악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게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좋은 추억이 될 것 같아요. 나중에 어디선가 제가 샌드 아트를 보게 되면 뒤쪽 무대로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상조 행복한 음악 이야기 오늘은 코너 속의 코너 내 마음의 노래 시간으로 샌드 아티스트 김소희 선생님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봤고요. 매월 마지막 주 또 마지막 주에는 지역의 문화예술인 분들을 모시고 이렇게 사연이 있는 노래, 추억이 함께하는 노래 들어보면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마지막 김소희 선생님이 선곡해 주신 무한궤도의 여름 이야기 들으면서 오늘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생님 그리고 선생님 네, 두 분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